자, 테마 28번입니다. 이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 좀 복잡하긴 한데요. 틀을 한번 잡아보면 자,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고. 그러면 신고받은 데에서는 그죠? 신고 필증을 줘요. 필증 갖고 이제 등기를 냅니다. 등기. 자, 등기 내는 것과는 별도로 신고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검증. 검증 결과를 세무서로 보내준다. 이런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기한 부동산 등의 매매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 등이 토지하고요, 건물하고요, 공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이제 분양받은 거. 그 다음에 분양받은 지위라고 그래요. 지위. 요 네 개입니다. 토지, 건물, 공급계약, 지위. 이렇게 네 가지. 이게 부동산 등이에요. 이 네 가지를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 토지, 건물. 이거 진짜 부동산이고요. 밑에 있는 공급계약이나 요 지위는 이제 분양권, 입주권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가로 2번에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공급계약은 8개 법이 있으니까요. 그 8개 법은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과목 관련된 것은 가로 2번에 3번 보면 도시개발법 이런 건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4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거. 그 다음에 7번 주택법도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공법 시험범위에요. 자, 가로 3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지위 매매계약도 실거래가 신도. 지위 매매계약 이것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하고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매매일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는 누가 하느냐? 여기 신고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는데요. 이 신고관청은 일단은 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고, 요게 이제 계약서 쓴 날부터 이게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내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신고는 30일이네고요. 누가 신고하느냐 그러면 일단은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고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죠. 또는 누구냐면 개공이죠. 이렇게. 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거래 당사자 또는 뭐요? 개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 밑에 테마 28로 밑쪽에 가면 거래 당사자 이렇게 돼 있고요. 거래 당사자는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는 공동신고가 원칙,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밑에 가시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일방이 거부했을 때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둘째 줄이 일방이 국가 등일 경우. 그때는 단독 신고. 일방이 국가 등일 때, 그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SH공사나 LH공사 이런 거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런데 개업공룡회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주었다. 그러면 개업공룡회사만 신고무가 있고 개업공룡회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죠. 그래서 가로 2번은 신고서에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다만 이제 개업공룡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소공한테 시켜서 소공이 대신 갖다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출대행이다 그래요. 거기까지 써놨습니다. 개공이 안 하고 누구를 시킬 수 있다. 소공.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모 3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어디냐? 잘 아시잖아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그러고, 요게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죠. 30일 넘기면 요게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 제재를 받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이렇게. 그러면 네모 4번에 보면 신고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신고사항. 자, 신고사항. 뭘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 박스에 있는 건데요.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종류 뭐 이런 게 있고요. 1번, 2번. 그 박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1번, 2번까지 본 겁니다. 종류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3번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신고서에 적혀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4번이죠. 4번은 뭐냐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일자 들어간 거 있죠. 그런 것이 이제 4번입니다. 요게 3번이고 요게 1번, 2번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면 실거래가죠. 실거래가. 5번이 실제거래 가격. 실제거래 가격, 실거래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필수적인 신고사항이죠. 6번 보시면 중개사가 껴있을 때 중개사에 대한 정보. 6번이 중개사의 정보요. 인적사항,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 이런 거니까 중개사 껴있을 때입니다. 요거. 그때만 요거 신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7번은 뭐예요?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입니다.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여기까지가 이제 신고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8번, 9번, 이게 8번, 9번이 중요해요. 8번, 9번. 8번, 9번.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신고사항 중에 9번이 뭐냐? 9번, 요게 이제 입주 계획이라고 해요. 입주 예정 시기, 이런 입주 계획. 자기가 입주할 건지, 세를 놓을 건지 이런 건데, 요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요렇게 쭉 있는 것 중에서 8번, 9번. 얘는 언제만 신고사항이 되는 거냐면, 6억 이상 주택을 매매했을 때,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이건 금액을 안 따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주택 매매. 요것은 금액을 안 따지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비규제 지역일지라도 지역을 안 따지고 6억 이상 주택 매매일 때는 요거 들어갑니다. 신고사항이. 그 다음에 금액을 안 따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매 있을 때도 요것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법인이 지역과 금액을 불문합니다. 법인이 주택 매매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요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 나와 있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 가시면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그 다음에 검증하죠. 검증을 따져.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된 게 맞는가 따져보는 건데 검증 누가 합니까? 저기 신고관청이 검증해요. 그 다음에 검증 결과를 어디로 보내줍니까? 세무서 통보.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결국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하는 제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별도로 검증한 결과를 우리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요.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국장한테 보고한다. 보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가로 4번에 써져 있습니다. 매월 합니다. 사실은 거기 안 나와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9번 가실게요. 29번. 이 외국인 특례를 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은 구조 자체가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그때 규제하는 법입니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이때 규제하는 거. 규제하는 방식은 허가받으라고 하는 땅이 좀 일부 있고 조금 있고요. 나머지 다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외국인 등이 누구냐? 외국인 등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진짜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외국 법인도 들어가고요. 원래 한국 사람이나 한국 회사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 회사 중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들어갑니다. 요거 좀 보셔야 돼요. 거기 가로 1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다음에 내국 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데 법인인데 보니까 기억번 사원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은 임원의 이사나 같은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거나, 임원. 자, 세 번째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나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한국 회사인데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했거나, 주주 의결권은 한국 회사지만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거나,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잘 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은 요게 아까 그 토지, 건물, 공급계약, 지위 이렇게 요거 이럴 때 뭐 하냐면 소유권 취득, 여기 좀 중요해요. 소유권 취득할 때 규제하는 법이니까, 소유권이 아니고 무슨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외국 사람이 이럴 때는 적용이 없고요. 유일하게 뭐예요? 소유권, 그것도 취득일 때 적용된다는 거예요. 팔 때는 또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 3번이 또 중요하네요. 오른쪽에 가시면 허가란 얘기가 나왔죠. 이 허가는 어떤 거냐면 아까 허가받는 땅이 좀 일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네 군데 땅이에요. 토지. 허가받는 땅 가만히 보면 어떤 거냐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이제 지리산, 한라산 이런 데 일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내몰린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생태경관보존지역입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 늪지대 이런 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갈대수 우거지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3번은 군사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4번은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데. 이런 네 군데 땅은 사전에 허가 신청을 넣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게끔 돼 있다. 이 허가 대상 땅은 사전 허가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허가 신청을 넣으면 요 심사 기간이 15일이죠. 15일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허가 받고 계약서 써야 돼요. 그런데 가로 3번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고요. 효력이 없어요. 계약 자체가. 그 다음에 형사처벌 거기 보이시죠?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 뭐 이런 거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허가 안 받았을 때 무효가 돼요. 형사처벌이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보면 이제 아래쪽에 네모 3번에 신고 나온 거 있죠. 요거 이제 신고 받는 거 좀 보도록 합니다. 그 신고는 취득 원인에 따라서 신고 기간이 좀 틀려요. 취득 원인이 계약이다. 계약 외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국적이 바뀐 케이스다. 취득 원인이 계약이다. 그랬을 때는 60일 내 취득 신고. 어디 가서 신고하냐면 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걸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거기 가서 신고. 60일 내 신고. 이거 60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또는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입니다. 요게 이제 뭐 증여계약이라든지 교환계약 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이때는 60일 내 취득신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계약 외 원인이니까 계약 말고 나머지 원인인데 이럴 때는 6개월 내 취득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를 6개월을 넘기서 하면 어떻게 되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약 외의 원인은 뭐가 있는가? 많아요. 여기가. 뭐 상속, 경매 이게 대표적이에요. 일단 많이 나왔던 거 두 가지입니다. 상속 받았을 때, 경매 받았을 때 그 얘기. 주로 그거고요. 국적 변경은 별거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국적만 바뀌었습니다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국적이 바뀐 때부터 요것도 6개월입니다. 6개월 내 신고.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거기까지입니다. 뒤에 사후관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신고관청에서 신고 들어와서 신고 필증을 주었거나 허가 신청 들어와서 허가증을 주었거나 그랬을 때 우리 신고관청은 어떻게 하느냐. 신고관청은 윗선인 우리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요. 통보라고 그러죠.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통보해요? 국장한테 통보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후관리입니다. 이때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3달에 한 번씩 통보합니다. 3달에 한 번씩. 근데 3달이라고 하는 게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통보 이런 식으로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통보. 요 통보받고 또 1개월 내 통보 이런 식으로.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통보. 통보받고 1개월 내 통보 이런 식으로. 그걸 써놨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는 요 칠판에 요걸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 두 가지를 봤네요. 거래 신고 제도하고 외국인 특례 두 가지를 틀을 한번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